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작년에 끝내는 뉴스를 해외 뉴스로 끝내서 첫 번째 뉴스는 국내 뉴스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국내 뉴스를 제가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STO가 본격적으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좀 더 체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금융권 특히나 주식 시장이 좀 뜨겁죠. 그런 것도 어떤 그런 기대감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손병두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시기랑 맞물려서 24년에는 뭔가 투자에 대해서 빛을 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한국 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데일리에서 진행했었던 STO 서밋에 참가해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국내 뉴스를 그런 맥락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3분짜리 초보자용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화용 영상, 지금 사실 토큰 증권을 투자를 이미 했거나 제 뉴스까지 찾아서 보신 분들은 약간은 고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심화된 거를 보고 싶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거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건 준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국내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뉴스들을 한 몇 주 상간 한 달 한쪽으로 있었던 뉴스를 쭉 모아봤는데요. 모았던 뉴스들 중에서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게 와닿아서 맨 처음 뉴스로 가져오게 됐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별걸 다 주식처럼 투자하는 시대, 세계 금융판 흔드는 토큰 증권. 지금은 흔든 정도는 아니고 흔들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토큰 증권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면 이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레리 핑크 회장이 아무래도 블랙락 CEO다 보니까 언급했던 내용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분이고요. 금융시장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던 게 보이시죠? 다음 세대의 증권과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갈 단정을 지었어요. 그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견이 없고요. 다른 분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던 분들도 많이 돌아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도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건 이미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세큐리티 토큰 거래소가 63개라는 거는 또 어떤 특정한 데서 집계한 거랑은 좀 다르게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 싱가포르,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은 게 맞죠. 미국, 싱가포르, 영국이 금융에 좀 선진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요런데 집중화되어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멘스도 회사채를 갖다가 세큐리티 토큰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기사들 보면은 STO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자분들도. 근데 이제 ST라고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신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데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지멘스도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데카뱅크 독일 중앙조합은행 얘네들에게도 발행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가 됐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큰 규모로 발행된 게 이제 에네그라 그룹의 뭐이 토큰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게 맞고요. 지금 이분이 요거 특정 사이트에서 본 거를 가지고 딱 이렇게 쓰신 걸로 일단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고 규모가 큰 토큰 증권들이 있어요. 네, 참고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저랑 좀 마음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인데, ICO, 그러니까 크립토하고 달리 각국의 금융 당국의 규제를 틀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성장세가 더디다.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세가 더디다.
그래서 미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좀 억지죠. 제 생각은 크립토 자체가 워낙에 좀 없는 것들을 파는 것들도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산군들도 있는 반면에 아닌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오히려 불안한 거지. 규제가 들어가면은 더 건전해지고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성이 아니고 전망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규제 때문에 더디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건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 토큰 증권 시장을 전망하기는 더 쉽지 않다. 가이드라인만 나온 사항이다. 가이드라인만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대로 지금 법규가 조금 더디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안이 내년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은 가장 빠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고 해외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싱가포르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싱가포르는 마스라는 통화청이 있거든요. 요 기관에서 뭐 SEC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융위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엄청나게 빨리 했죠. 빨리 하는 거는 요점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막 폭등하고 있을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리고 누가 어떻게 받고 ADDX가 이제 먼저 선수를 치면서 나가죠. ADDX가 아무래도 테마색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 X가 또 이렇게 받은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다른 회사들도 조금씩 있어요. 국영은행이 거래소 준비하려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비안 스페이도 지금 거래소로서 인가를 거의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싱가포르이 아주 빨리 대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다. 그리고 사모가 좀 강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빠릅니다. 보이죠? 2019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SBI 증권 이쪽 회장이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블록체인 쪽에. 그래서 뭐 홀딩스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ODX가 설립이 된 게 맞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명칭 자체도 가상 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됐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일본이 SBI 토대로 좀 뭔가 진행을 빨리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는 STO 협회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토큰 증권 업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체들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해요. 이제 그런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나 이런 게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해서 좀 아쉽고요. 그런 협의체가 아마 지금 바이셀 스탠다드 대표님이 한국 토큰증권위원회 뭐 이렇게 맡고 계시던데 아무튼 조금 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는 좀 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거의 싱가포르가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했죠. 명시를 했고 17년 이때쯤 이렇게 막 나온 게 사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INX 토큰이 이제 최초로 IPO 형식으로 STO를 한 거죠.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STO라는 개념 자체를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했던 토큰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INX가 세계 최초로 SEC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블록체인 상에서 IPO란 최초의 토큰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요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제부터 이 토큰 증권의 원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2017년으로 보는 게 아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완전 초창기의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20개 이상의 세큐리티 토큰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T0, Securitize, INX 이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INX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써놓은 거는 T0하고 Securitize가 규제를 줄타기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면 INX는 S 규제를 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권 안에서 세큐리티 토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말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려는 의도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의도는 지금 말이 이게 좀 이상하게 이제 얘네들은 뭐 가라로 하냐 그건 아니고요. 세큐리타이즈하고 티제로도 법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약간 면제 조항을 좀 사용을 해서 사모를 중심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실제 공모를 해서 정식적으로 발행이 된 토큰을 상장시키고 오퍼링을 했던 회사가 INX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약간은 두루뭉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글이 써져 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딱 꽂아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분이 제 영상을 발표 내용을 들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한국도 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이 나오지만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ICO를 금지한 것부터 이렇게 써놨어요. 이 틀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셨는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은 카사가 이때 받아가지고 뒤에 안 줘가지고 참 난리가 한번 났었죠. 어쨌든 지금은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된 상황이고 법규가 제정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싱가포르, 일본, 미국이 분산 원장을 이용한 자금 조달의 효율성에 집중을 했다면 한국은 조각 투자 상품을 담는 하나의 방법으로 ST를 바라본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맞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상품군들을 담는,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더 그릇의 형태, 이 그릇의 형태가 증권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런 형태를 인정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다고 얘네들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아닌데, 얘네들은 조금 실험적으로 효율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토큰 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고 일단 얘네들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감싸고 돌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사항들, 제가 뭐 불만사항 갖는다고 뭐 달라질 건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우려스러움을 그때 발표할 때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제로 상품의 질이 좋아 보이는 발행자들을 제가 여러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좋은 상품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INX나 이런 데 상장을 하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워낙에 꽁꽁 싸매고 있다 보니까 무슨 뭐랄까요, 뭔가 개화의 시기를 놓치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11월 달에 발표할 때도 한번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좀 전향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풀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너무 싸매지 말고 좀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 가줘야 좋은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온 좋은 상품들이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더 상품군들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애들을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개방적으로 공적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런 해외 좋은 상품들을 좀 받아오면 어떨까? 우리가 죽자고 쿠팡 같은 것들 해외에 상장시키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이 구매 파워가 거기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지만 그래도 좋은 상품들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최소한 국내 투자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노력이라 함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빨리, 늦지 않게 반발짝 빠르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에 한마디 더 해봤고요. 어찌됐든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보면은 뭐 돌파구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에서 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걸 계속 느꼈습니다. 기준은 당연히 뭐 다를 수가 있죠.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미술품으로 뭔가를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에 뭔가 조각으로 참 판매를 하고,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림 같은 걸 갖다가 좀 지분 형식으로 사모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토큰 증권을 올려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려면 토큰 증권에 실제로 올라가고, 또 올라간 토큰 증권으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전까지의 지금 여기 보이는 뭐 열매 컴퍼니나 뭐 이런 회사들이 했었던 거를 보면, 그러니까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서
한 몇 년 뒤에 수익화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굳이 토큰증권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매 컴퍼니뿐만 아니라 뒤에 또 뉴스가 나올 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하나의 뉴스에서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글을 잘 써주셔가지고 가타부터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가지 뉴스로 오늘 하루 전달해 드릴 내용을 모두 채우게 됐는데요. 그러기에는 충분할 만큼 괜찮은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머지 국내 뉴스들도 이미 영상을 찍고 편집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인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하니까 좀 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하루 이틀 상간에 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올해 시작함에 있어서 저도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수정하고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주 올해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랩이었습니다.